우리 K2 전차하고 합동 훈련을 했었거든요. UAE에서. K2보다 못한 거예요. 2.5km밖에 표적을 르클레르는 맞췄는데 K2는 5km밖에 있는 표적을 맞췄어요. 야, 너네 이오사우리가 2.5km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된 거냐? 우리 훈련장이 2.5km밖에 안 돼서 원래 우리는 더 맞출 수 있어. 그래서 UAE군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야, 이거 다 갈아엎자. 얼마 전에 사회주의 국가들의 탱크 경연대회가 있어요. 거기서 중국제 전차가 나왔는데 막 달리다가 바퀴가 빠집니다. 바퀴가 대굴대굴 굴러. 대한민국 육군력은 사실 네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만약 진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이 중에서. 전 그나마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클래스 MC를 맡은 영국인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미제 조수입니다. 저 한국 10년 살았고 오늘도 형님이랑 재밌는 대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한국 산지 4년 된 M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살이 13년차 일본 사람 미즈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요즘 전 세계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뉴스 보기 싫을 정도로 중동 상황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예전만큼 막 싸우는 것 같고 대만하고 중국 그런 긴장 상태도 있고 북한의 미사일 이슈도 있고 이거 어떡하죠? 이거 다 미국 때문인가요? 미국 때문은 아니지만 미국 영향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긴 해요. 근데 전쟁 났다고 소식이 나면은 원래 이상했잖아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했을 때 이런 거 뭐야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전쟁 다시 난다고 하면 그냥 또 어디서 나네 이런 생각을 하도 많이 나니까 요즘은 조금 노멀화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제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난다면 어느 나라 군대가 진짜 강할까? 이런 주제 정하려고 하는데 우리끼리부터 먼저 정해봅시다. 이 두 나라는 잘못을 했고 전쟁 졌으니까 한동안 워워하는 거 맞았고 영국은 또 무시 못하는 거 제국주의 때 전쟁보다 우리가 그냥 압도했죠. 여기저기 가서. 그래서 우리도 아직까지 센 DNA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영국 1위. 진짜요? 왜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스널도 2위라고 할 것 같아요. 아스널 최근에 쳐가지고 아스널 EPL도 우승했으니까 이제 영국 다시 1위 S급. 미국 어때요? 미국은 그냥 1위라고 매기는 게 미국 맞지 사람이라서 그래요. 냉정하게 봐도 1등 아닐까요? 베트남한테 졌잖아요 전쟁. 안 그래요? 유일하게 약간 대한민국 이렇게 성공시켰고 다른 작전들은 조금 애매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그러면 이거 중립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중국부터 시작해 볼까요? 등급은 S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A, B, C, D. 중국은 어디 정도? 규모로 봤을 때도 세고 전쟁할 때 동사움도 크거든요. 생산량. 그래서 미국은 최고의 기술 갖고 있다는 거 맞지만 재고 만들 수 있는 1등 나라가 중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S급으로 S급까지 아니에요. 아직 부족한 점 아니니까 A급 맞을 거예요. A? A. 저도 A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나라는 독일 사람 옆집 프랑스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강한 느낌인가요? 일단은 무시 못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진짜? 일단 핵 기술을 어떻게 써야 될지는 그거 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나토가 있으니까 뭔가 유럽 나라끼리는 비교하는 게 보다 그냥 같이 같이 하는 느낌은 좀 있어서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 진짜 무시하거든요. 저는 약간 D 쪽으로 진짜 넣고 형님. 싶은데 미스키는 프랑스 뭐 이미지 같은 거 있어요? 딱히 지금 떠오르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본능적으로 어디 넣고 싶은 거? B. 저도 B는 괜찮은 것 같아요. B 맞아요. 영국도 B 맞고요. No way. 영국은 독일은 뭐예요 그러면? 독일은 사실 이 중에 제일 약하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중요한 게 프랑스랑 영국은 바다 옆에 있잖아요. 사실 전쟁할 때 해군대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함공함이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다 핵도 갖고 있잖아요 영국이랑. 그래서 독일 기술은 좋지만 전투력이 약간 불리하다. 그러면 D에 넣을까요? 독일이니까 Deutschland D. 저는 C라고 보는데 C 아니면 D? 그러면 C로 가야죠. 오케이. 그러면 일본 나오네요. 일본은 갖고 있는 건 많아도 전쟁 끝나고 나서 여태 아무것도 안 하고 왔고 최근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약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독일은 지금 C인데 그거보다 낮아요?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좀 밑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C 넣을게요. 대한민국 다음 나왔는데 저는 무조건 S급. 여기 오썸 코리아거든요. Awesome Korea. 그래서 awesomei니까 Awesome Korea면 A급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A 아니면 B 위쪽인데 A 저는 만약에 S랑 A 사이에 있었으면 거기서 녹았을 것 같아요. A 중국 위에 놓기에 또 스케일이 있는 중국인데 근데 지금 한국이 두 가지 없어요. 함공함이랑 핵. 핵
스펙. 나머지 진짜 재래식 무기 봤을 때 진짜 좋거든요. 미국 다음으로 2위일 거예요. 근데 그것만 봤을 때 약간 저는 프랑스 밑이지 않을까. 프랑스 다음에. 이제 시간상으로 빨리 갑시다. 영국은 그냥 S를 넣고 너무해요. 미국은 중국 A 앞에. 이거 어때요? 영국, 미국, 중국, 프랑스. 머리 아픈 것 같은데. 오케이. 역시 형님 답. 알았어. 자리 바꾸고 미국은 S 저도 인정할게요. 압도적 1위. 그 다음에 영국은 어때? 2위. 영국은 한국 그 다음. 그러니까요. 뭘 그러니까. 그리고 영국은 공급망이 진짜 약해요 지금. 미국도 공급망 문제 있는데. 알았어. 한국 다음에. 근데 중요한 거 저희 다뭐 조셉은 조금 알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딱 필요한 분 있어요. 정리해줄 샤를 세환님 모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못했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티어리스트 이렇게 매겼는데 이거 맞아요? 일본은 조금 올라가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예전에 CIA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CIA가 사실 60년대, 70년대까지 세계 군사력 랭킹을 매겼었어요. 오. 그러다가 80년대부터 CIA가 이걸 안 합니다. 왜? 여러 나라의 군사력 자체를 비교하는 거에 이게 의미가 없다더라. 얘네가 훈련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얘네가 어떤 전쟁 수행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참고 자료를 만들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랭킹대를 만들어 놔서 요거를 적용시킨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판단을. 아 진짜. 그러면 이거 의미는 없지만 재미는 또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일단은 S 미국 인정합니다. 유일한 S인가요? 세계적으로? 일단은 미국은 고문하고 있는 외계인부터 석방을 해야 돼. 그래야지 페어한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불공평하지만 유일한 S 맞는 것 같아요. 네, 유일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냥 S가 아니라 더블 S입니다. 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군사비를 쓴 나라 1등이 미국이잖아요. 2등부터 10등까지 다 더한 거 곱하기 2, 3을 해도 미국한테 안 됩니다. 군사비가. 그래서 우리가 보험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병원비는 어마어마하고. 어때요? 그거 좋아요? 든든해요? 노 코멘트요. 이런 군사적 분야에서는 최고 지휘관들이 미래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고 여기에 필요한 게 이러이러한 걸 거다라고 하면 업체가 그걸 이제 만들잖아요. 미국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최고 지휘관들의 기술적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진짜 꼰대 그런 스타일 그게 아니고. 절대 아니에요. 딱 해보면 미군 최고 지휘관들의 학력도 무시 못하고 기술적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전 그게 제일 무섭고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AI 같은 거 파악하고 있고. 이걸 네, 어떻게 적용시킬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별 3개예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할 것 같다. 근데 내가 요거를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어. 그럼 자기 밑에 있는 중령이나 소령 유능한 애를 보내서 걔가 습득하게 만들어서 그걸 직접적으로 연결하게 유능한 부하들이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여기서 끝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사실 중국은 오래전부터 그냥 원래 생겼을 때부터 대만 먹고 싶었잖아요. 뭐 지금도 그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중국이랑 대만의 거리는 50km 아닌가요? 근데 미국하고 대만의 거리는요? 그냥 태평양이잖아요. 태평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중국은 그동안 대만 왜 안 건드렸을까요? 어마어마한 미국. S급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1990년대 중반에 유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중국이 개방을 하고 나서 조금 이제 경제력이 올라오고 깝죽깝죽 됐는데 그때 미국이 태평양 함대가 중국한테 경고하기 위해서 대만 해협을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었어요. 미 항공모함 함대가. 이때 중국 지도부에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중국 해군한테 가서 미제들과 딱 대치를 해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요? 사회주의 공산당 당에서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잖아요. 그때 중국 해군 참모총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지금 7살짜리 어린애가 나가서 마이크 타이슨하고 싸우라는 얘기냐. 이때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야, 그 정도니? 아우, 전 근처에 가기도 싫어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1차 세계대전 이런 얘기 하면 미안하지만 진주함 처음 쳐들어갔을 때 사실 일본 입장에서 우리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 그 담당하고 있었던 장군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셨으면 이렇게 칭찬하는데 그 장군님이 우리는 그냥 무서운 놈 건드릴 뿐이다. 좀 긴장이 그게 된다. 야마모토 이소로쿠죠.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이 사람은 하버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잠재력을 알아요. 자동차 공업 생산 능력은 450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 그러니까 야마모토가 전쟁하지 말아라. 하면 끝이야 라고 했는데 계속 일본 군부가 밀어붙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딱 6개월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다음부터는 난 몰라.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진주만에서 대성공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일본도 항공모함 2척이 가라앉는 거였는데 너무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전함 나가토 기함에서 박수치고 난리가 나고 뭐 반사이 하고 난리가 났는데 야마모토 혼자 슬쩍 빠져나와서 가판에서 담배 피는 거예요. 부관이 왔죠. 카카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지금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웠다. 이 다음부터 난 모르겠다. 너 어떡할래? 그러면 S티어 더블 S티어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다 붙일게요. 미국은 여기 탑 티어. 그러면 다음은 제 고향인 원래 강대구.
오리지널 강대국. 미국 우리가 없었으면 미국 당연히 없고 영국도 ST 어때요? 아, 영국. 저는 일단 영국 분들 만나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8세기, 19세기 동안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났냐. 좋은 모양? 아니면 안 좋은 영국이 모양? 들어갔다 나온 나라마다 지금 전쟁이 안 나는 나라가 없어요. 아 그래요? 이란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란. 아 이란도 우리가 많이 건드렸죠. 네. 영국은 사실 하나로 뭉쳐보면 안 되고 육해공 따로 놓고 봐야 돼요. 영국 육군 예로부터 못 싸우기로 유명했습니다. 예전에 줄루 전쟁 아시죠? 네. 줄루 전쟁에서도 한번 혼쭐이 났었고 영국군이 잘 싸우면 잘 싸우는데 요즘 영국군이 조금 이것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고 특히 영국은 제대로 된 자주포를 못 만들어서 독일제를 선택했죠. 얼마 전에. 근데 그 항모 그래도 영국은 전통적으로 해군이 강력했잖아요. 해군이 강력했는데 미국 다음에 해군은 그래도 우리야의 자리를 일본한테 넘겨줬어요. 아 진짜 공식적으로 네. 슬프네요. 그거 언제쯤 얘기예요? 냉전 시대 때부터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특히 일본 해상자위대는 냉전 기간 내내 실전을 했습니다. 소련 잠수함을 추적하는 실전을 실제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기술과 노하우가 엄청납니다, 일본.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력을 갖고 있는 건 중국이라기보다는 일본입니다. 얼마 전에,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일본 전투기하고 중국 전투기하고 서로 꼬리잡기 대치 한번 했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망신 개망신을 당합니다. 진짜. 네. 일본은 꼬리를 일부러 잡혀주면서 화려한 기동하면서 갑자기 중국 비행기 꼬리를 딱 잡았어요. 일부러? 파일럿이 몰랐어요. 그래서 특히 미국이 일본하고 한국하고 연합훈련 했을 때 미국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공군의 수준은 우리가 항상 가장 믿고 연합작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영국 얘기하다가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영국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영국은 너무 무시한다기보다는 영국은 핵무기가 있잖아요. 핵무기도 있고. 그렇죠. 지금 나토 국가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영국,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반쪽짜리. 반쪽짜리?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영국은 뭐만 만드는 줄 아세요? 핵무기, 핵탄두만 만들고요. 네. 발사체는 미국이 줘요. 아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것도 주기 싫다. 나쁜 놈. 그래서 영국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도 발사체는 프랑스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프랑스한테 발사체를 좀 받아볼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고민 중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 티어는 저는 약간 S급 누렸는데 자존심 내려놓고 그래 A급. 근데 영국은 A급이 가능합니다. 오! 왜냐? 미국과 함께 실전 경험이 있거든요. 이라크 전쟁, 걸프전부터. 맨날 손잡았죠. 네. 걸프전에서 사실 한국도 갔었고 독일도 갔었고 일본도 갔었잖아요. 별로 한 게 없는데 영국은 굉장한 역할을 했죠. 특히 이라크 전쟁에서도 영국이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까지 약간 무시했는데 아프가니스탄 뭐 이락. 근데 우리가 진짜 많이 희생자도 아프가니스탄 나오고. 이라크 전쟁에서 영국이 꽤 많은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 실전 노하우가 그대로 쌓여 있고 굉장히 유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영국 육군에. 영국 육군 한 소대 부대가 작전을 하다가 탈레반하고 붙게 됐어요. 마침 탄약이 떨어졌습니다. 영군 부대가. 탈레반이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라고 했는데 그때 영국군 지휘관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원 착검, 베이어넷을 탁 쳐이 꼽습니다. 우와. 그리고 접근하면 돌격한다. 접근했는데 영국군이 돌격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탈레반이 혼비백산 다 도망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례예요. A 가야지. 아직 썩어도 준치다. 가다는 있다. 냉정하게 A 아니면 B 어때요? 저는 실전 전쟁 수행 능력을 봤을 때 A0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2, 3년 전에 중국 잠수함이 영국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추적하고 있다가 걸렸습니다. 아 우리가 탐지했어요. 걸려서 대잠기 보내고 막 해서 중국 해군이 도망가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떠올랐어요. 잠수함 떠오르면 끝이잖아요. 그 졌단 얘기거든요. 아, 나 떠올랐으니까 더 쫓지 마! 아 진짜 약간 인정하는 거죠. 그때 영국 해군이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다음 우리 리스트는 인도인데 인도. 핵 있으니까 저희가 비교적 높게 했는데 인도가 디테일에 약해요. 인도가 디테일에 굉장히 약한 게 뭐냐면 인도가 전차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네. 전차를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러시아에서 전차를 수입했어요. 갑자기 포신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냐? 잘 만들었는데 얘네가 하라는 대로 만들었는데 러시아에서 기술자 가서 보니까 야 너네 포신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 제대로 열 처리도 안 하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게 뭐냐면 서방에서 뭘 수입했잖아요. 서방 기술자들이 와서 조립하면 잘 가요. 근데 인도 기술진이 조립을 하니까 안 가요. 가다가 주저앉고. 그래서 인도는 아준이라는 전차를 개발했는데 전차 개발 기간만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 30년이 걸렸고 아직도 에라를 잡고 있습니다.
그 디테일가 중요하니까. 심지어 인도가 국산 소총을 만들었거든요. 추운 데서 총을 막 쐈는데 손잡이가 뚝 하고 부러졌어. No, 그러면 안 되죠. 이것도 열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소재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 좀 믿음이 안 가겠네요. 군인들도. 그러면 티에를 매겼을 때 C 플러스 정도. C 플러스 일단 여기 내려놓고.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파이어파워 리스트는 인도 진짜 높아요. 아직도 이걸 보시네. 4위예요. 아직도 이걸 보시네. 아니 그래도 재밌죠. 왜냐하면 일단 숫자는 많거든. 어마어마하거든. 지금 인구가 중국보다 많아요. 그렇죠. 앞서갔잖아요. 1등이에요 지금. 그런 것도 다 반영하는 거죠. 여기에 좀 인도 군경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를 가뿐히 넘어요. 굉장히 많아요. 일단 숫자도 많고 가지고 있는 장비가 예전에 60년대부터 있던 장비가 전부 다 지금 현역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아직까지. 그대로 갖고 있다 뭐. 다 등록이 돼 있어요. 작동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높고 그 다음 나라는 프랑스. 근데 여기서 핵을 제외해야 되나요? 아니면 핵을 포함해야 되나요? 저희는 반 포함했어요. 그러면은 A까지 올라갈 수 있죠. 프랑스. 오. 왜냐하면 프랑스는 영국보다 훨씬 핵탄두가 많습니다. 핵탄두도 많고 특히 핵 투발 수단도 있어요. 항공기에서 투발하는 거 자체적으로 원자력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도 있고. 그거 다 자체 개발한 거예요. 자체 개발했고 단 프랑스가 항상 발목 잡히는 게 육군 장비가 발목이 잡힙니다. 왜요? 프랑스가 만든 3.5세대 전차 르클레르라고 있습니다. 르클레르. 굉장히 잔고장이 심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다음에 UAE가 수입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K2 전차하고 합동 훈련을 했었거든요. UAE에서. UAE군은 르클레르 했고 우리 국군은 K2가 가져가서 했거든요. K2보다 못한 거예요. 2.5km밖에 표적을 르클레르는 맞췄는데 K2는 5km밖에 있는 표적을 맞췄어요. 야 너네 유효사거리가 2.5km밖에 안 된다며 어떻게 된 거냐. UAE군이 물어봤죠 우리한테. 뭐라고 대답했냐. 우리 훈련장이 2.5km밖에 안 돼서 그래서 그냥 그 스펙을 한 거지 원래 우리는 더 맞출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UA군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야 이거 다 갈아엎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거 사기로 했어요? 뭐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뭐. 유럽에서 프랑스는 조금 존재감 있죠. 근데 유럽에서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육군 강국이었고 2차 대전 발발 직전까지만 해도 유럽 최강이었죠. 근데 2차 세계대전에 그 이미지가 많이 6주 만에 리타이어하면서 좀 실망이었어요. 네, 잉글랜드. 그러면 A티어 가서 영국보다 위? 둘 다 A0 정도, A0. 그 다음에 나름 프랑스군도 실전 경험이 있어요. 실전 경험이 있고, 걸프전에서 싸웠고, 그 전에 뭐 알제리라든지 뭐 인도차이나 전쟁에서도 좀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프랑스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프랑스의 자존심. 리비아에서 혁명이 났었을 때 가장 먼저 항공모함을 보내서 가장 적극적으로 공습을 했던 게 프랑스였어요. 리비아 문제 생겼을 때. 그때 그래서 프랑스가 주축이었어요. 그때 미국도 주축이 아니었어요.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프랑스가 리비아산 원유의 70%를 수입한 나라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서 막 상황을 파악하고 생각보다 영국하고 프랑스가 높네요. 전통이 있죠. 전통 무시하면 안 되죠. 네, 그걸로 지금 먹고 사는데 일본 차례인데 저희가 좀 낮게 평가했나요? C. C가 너무 낮은데요. 일본도 제가 A 정도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본도 A가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잠재력을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일본의 핵무기 제조 능력이에요. 핵이 없죠. 핵은 없는데 일본은 거기에 필요한 실험을 이미 60, 70년대 다 끝내놨습니다. 시험을? 왜? 최초의 핵 피폭국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실험을 미국이 허가해줘서 이미 거기 관련된 실험을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결심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봐요. 지금 미국이 동아시아에 딱 왔을 때 미국이 상대해야 되는 상대가 셋이 있습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 근데 이 세 나라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핵무기가 있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선 나 혼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대를 3명을 상대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미국은 고민을 할 단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가장 믿을만한 동맹한테 핵 무장을 허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만약에 핵무장을 허용했을 때 누가 가장 기술적으로 안정적으로 빨리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겠죠. 그럼 나오는 답은 일본입니다. 아무리 한국이 요즘 기술력 좋더라도 그런 경험 없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본의 탄도미사일 잠재력이에요. 탄도미사일은 위성 발사체하고 기술이 똑같습니다. 근데 일본은 1960년대부터 위성 발사체를 만든 나라였어요. 진짜. 한국은 뭐 비교적 최근에. 우리나라는 몇 년 안 됐잖아요. 위성 발사한 게. 특히 일본은 가와사키 중공업이나 미쓰비시 중공업이 배를 안 만들려고 그래요. 배 만들어서 돈이 안 남거든요. 근데 이런 우주 로켓 위성 발사체 같은 거 만들면 돈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고 여기에 대한 기술력도 세계적으로 탑티어급입니다. 그러면 A로 그냥 올라가면 돼요? 이미 해군은 A급이고요. 일본 항공자위대
일본 항공자위대의 장비나 훈련 수준이나 이런 거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이 같이 훈련해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일본은 대규모 항공단을 미국에 파견해서 미국이 넓잖아요. 그런 데서 엄청난 전술훈련을 합니다. 미국이 실전에서 겪었던 걸 일본이 그걸 흡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 영국, 프랑스하고 동급? 네, 충분히 동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 많이 바꾸고 있네요. 그러면 다음 차례는 독일. 에밀리 독일. 독일이 C죠. 네, 지금. 적절한 것 같습니다. 기분 괜찮아요. 매우 적절합니다. 네. 사실 근데 독일은 예전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인 재무장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독일이 육군력은 상당히 미국이 강화를 시켜줬는데 독일 공군력이나 해군력은 그렇게 강화를 많이 안 시켜줬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독일의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공군력이 너무 약합니다. 현재 무슨 얘기까지 있냐면은 유로파이터 정비가 너무 비싸서 독일이 좀 재정이 안 좋아서 그걸 많이 못해서 당장 작전할 수 있는 전투기가 뭐 20대다 뭐 이런 풍문이 돌 정도로 독일의 공군력이 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투자하고. 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독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무장을 하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거 뭐 앞으로 5년, 10년의 상황 조금 다르질 수 있지만 지금은 C가. 네, 지금 시가 매우 적절하죠. 오케이, 그러면 다음 국가는 러시아인데 러시아 때문에 독일하고 유럽 지금 비상 걸리고 약간 강화하고 있는데 러시아 상태는 저희는 B라고 저는 했어요. B와 C의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오, 그 정도로 낮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훈련도뿐만 아니라 러시아제 무기의 형편없음. 아, 진짜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러시아의 최신 전투기가 뭐가 있냐면 적이 레이더를 쏘잖아요. 그럼 내가 방해를 할 수 있어요. 전파 방해를 할 수 있다. 근데 러시아 최신 전투기가 떴는데 80년대 방공 시스템한테 허다하게 격추가 됩니다. 아, 80년. 80년대. 그것도 자기네가 만든 거한테. 아, 진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제 무기 썼잖아요. 80년대 때 우크라이나 준 거한테 자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3.5세대 전투기 뭐 수호이다 뭐 만들었다고 했는데 나가보면 레이더에 다 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러시아가 그럼 왜 이렇게 전쟁을 4년 반 끄느냐. 제대로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는 점이 굉장히 큽니다. 러시아 공군이 제 역할을 못했어요. 물론 몇몇 성과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전쟁 수행하는데 굉장히 러시아제.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방산 시장에서 러시아제 무기가 팔릴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도 손절하잖아요, 지금. 인도는 지금까지 러시아제 비행기들이 와서 항공모함에다 싣고 난리를 쳤는데 근데 이걸 보고서 이제 안 할래. 나 라팔 살래. 그래서 라팔 사버렸죠. 그래서 급해 맞은 러시아가 야, 우리 러시아제 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 57을 너네 인도에다 공장을 지어주겠다. 거기서 같이 만들자. 싫어. 완전 실패했네요. 사실 우크라이나는 그냥 공군 없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비행기 몇 대 있고 그것도 70년대, 80년대식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 전쟁 시작 때 공중 우세 무조건 가질 거다라고 평가했었는데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거 안 되고 러시아는 우리 생각했던 것만큼 무서운 놈 아니네. 그냥 앞에서 이렇게만 할 뿐이지 실제로 싸웠을 때 약간 애기 같은. 그리고 의외로 러시아 파일럿들의 수준도 낮았어요. 아, 생각보다 낮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 훈련을 많이 못했던 거예요.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호이 57 전쟁 났으니까 최신 무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썼어요. 왜? 돈이 없어서 딱 30대 만들었거든요. 딱 30대 만들었는데 생각한 거죠. 야, 우리 러시아제 최신형 전투기가 만약에 나가서 격추라도 되면 이거 개망신이다. 아예 내보내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도 진짜 어이가 없네요. 핵 아니면 러시아 강한 상대가 그 아니에요. 러시아 옛날에 미 파이터 젯 같은 것도 있고 칼라시니코프 뭐 그런 걸로 되게 유명했는데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 세월. 총만 유명하죠. 총만. 총은 아직까지 괜찮아요? 총은 쓸만하지 아직까지. 그거 아마 미국 시장에서도 러시아제 총기는 인정할 거예요. 그 정도. 나머지는 안 좋다. 그러면 B, C, 싸이. 일단 그러면 독일 위에 넣을게요. C 쪽에. 근데 러시아는 여기 리스트에도 2위고 지금까지 완전 밀리터리에 있어서 강대국 이미지 유지했을까요? 그게 아마 전쟁 수행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에너지와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예요. 아, 유일해요. 그래서 이 전쟁 수행 능력 때문에 아마 러시아가 2위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수치를 등수를 매기다 보면 관성으로 매기는 게 있어요. 아, 러시아 정도 되면 이 정도 되겠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냉전 시대 때 서슬퍼렇게 미국하고 맞짱을 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관성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공급하는 경험은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지만 이번 전쟁 보니까 별거 없다. 다음에는 또 강대국 이미지 가지고 있는 중국. 저희가 A 바로 미국 다음에 했는데 규모면만 봤을 때 저럴 수 있지만은 저는 B로 내리고 싶습니다. 오 진짜요? B로 와우 그러면 영국 더 위에 가니까 바로 내리고 설명 들읍시다. 물론 규모는 중국이 많습니다. 군대도 뭐 한 100만이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국제 무기가 대부분 러시아제 카피입니다. 러시아제 카피예요. 물론 요즘 뭐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많지 있지만 대부분 러시아제 카피고 중요한 게 뭐냐? 얼마 전에 사회주의 국가들의 탱크 경연대회가 있어요. 탱크끼리 나서 막 달리면서 누가 더 빨리 가느냐, 누가 더 험지 돌파 아니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중국제 전차가 나왔는데 막 달리다가 바퀴가 빠집니다. 아이고. 아 진짜? 바퀴가 대굴대굴 굴러. 그리고 이제 사격 훈련을 하는데 이동간 사격에서 웬만한 나라들은 80% 이상 명중을 보였는데 중국제 전차가 이동간 사격에서 40%의 명중을. 그 정도 떨어진다고요? 했냐면 야 움직이지 말고 서서 쏴봐. 그래도 60%밖에 안 나온 거야. Oh no. 왜 그러지? 도대체 왜 이럴까? 그 다음에 중국도 뭐 J-20이라는 5세대 전투기도 만들고 뭐 J-35도 만들고 막 이렇게 되는데 미국제하고 붙었을 때 중국 내부 결과가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이거 10대 빵도 자신 없다. 본인들이 왜? 뭐 슈퍼크루즈 능력 뭐 중국제 뭐 장거리 미사일이 있고 이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스텔스기를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인 훈련을 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투하냐. 그 다음에 엔진 기술에서 문제가 나요. 이게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유리한 고도에 올라가서 빠른 속도로 가면서 적을 탐지해서 먼저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엔진이 성능이 안 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중국 요즘 전기차만 잘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F-22하고 비교했을 때 슈퍼 크루즈 능력이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화에서 비행기가 갑자기 확 날 때 뒤에서 애프터버너 확 키면서 확 막 그냥 최대 출력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면 얼마 못 가요. 기름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미국 F-22는 마하 1.3의 속도로 안정적으로 애프터버너를 키지 않고도 오랫동안 날아갈 수 있습니다. 굉장한 기술이에요. 엄청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을 똑같이 구현하려고 중국이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슈퍼크루즈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고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없고 전자장비에서는 중국 내부에서도 뭐라고 하냐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요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나오는 논문을 보면 90%가 중국입니다. 소프트웨어는 특히 미국 기술자들이 중국 논문을 봤을 때 몇몇 부분에서는 내가 지금 소름이 돋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정도 뛰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어마어마한 R&D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에. R&D 투자 규모만 봤을 때 미국의 90%입니다. 지금 중국, 특히 군사 부분에서. 그래서 잠재력이 굉장해요. 하지만 현실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나 여러 가지 무기 체계의 질로 봤을 땐 아직까지 A등급 가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냐. 근데 급격히 올라갈 수도 있다. 잠재력은 충분하죠. 왜냐하면 결국은 시간과 돈이거든요. 중국도 여기 리스트에 3위인데 이것도 약간 규모 이 리스트에 나와 있는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나라는 중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리스트는 B. 그럼 이제 우리가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 대만이잖아요. 실제로 대만 전쟁 났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고 시도한다. 그럼 중국은 뭘 해야 되냐면 상륙 작전을 해야 됩니다. 모든 군사 작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상륙 작전입니다. 중국은 1949년에 한번 상륙작전을 대만 본토도 아니고 금문도라는 데 한번 상륙작전을 시도했다가 1000명이 가서 전부 다 포로가 됐어요. 그런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륙작전 경험이 없습니다. 두 번째, 대만 전체 해협에서 중국이 상륙할 만한 곳은 대만 전체 해협의 12%입니다. 12%인데 이 12%에도 기뢰가 새까맣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그렇다면 탄도미사일 공격이나 이런 걸 막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대만. 그래서 모든 대만의 군사기지는 지하화되어 있습니다. 이란이랑 80%가 지하화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겠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미사일 막 쏟아 공군기에서 다 때려부시고 어떻게 해서 상륙을 했다 칩시다.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의 중국도 있지만 대만을 먹음으로 해서 어떤 경제적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의 능력으로 대만을 먹으려면 대만을 초토화시켜야 돼요. 그럼 먹고 나서 뭐가 남죠? 아무것도 안 남아요. TSMC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 침공하느냐 안 하느냐 석 달 전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석 달 전에 TSMC가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면 전쟁 나는구나 생각합니다. 아 진짜. 네, 그게 신호예요. 그거 없이 굳이 점령할 이유가 상륙하고 나서가 문제예요. 상륙하고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미국이 개입을 해버린다. 그럼 도대체 저런 전쟁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이게 있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과연 대한민국도 참전해야 하느냐? 또 비교적 가깝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미국하고 군사동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한 군사동맹은 상호간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반도가 침공되면 미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본토 침공당하면 우리가 도와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대만에서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갈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되면 미국이 지상병력을 동원할 곳은 한국과 일본밖에 없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 한국에서 미군 지상군 병력이 빠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반도에 미군 전력에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공군 전력, 해군 전력, 육군 전력 다 대만으로 가버리면 바로 이때가 북한한테는 찬스라는 얘기죠. 즉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쟁 억지력이 빠져나갔을 때 대한민국 단독으로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것까지 고민해야 되니까 더욱 그쪽에 전쟁 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사실 중국이 좀 약한 포인트는 미국 지금 S급이잖아요. 미국 S급이면 당연히 뭐 기술, 군대, 경험 다 있긴 하지만 사실 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동맹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은 군지망이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은 없습니다. 중국은 친구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이 요즘 친구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일 궁금한 나라,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저는 A급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B를 했는데 올려서 A급으로. 이유는요? 우리가 전력 강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전력 강화 프로젝트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기술적 완성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육군력은 사실 네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진짜. 이제 문제는 공군력인데 공군력도 KF-21이라는 전투기가 나옴으로써 그 다음으로 진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빨라진다면 이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고, 해군력은 돈이 많이 듭니다, 사실. 돈이 많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해군력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다만 대한민국에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 인구 절벽이에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미군에서 서전, 병장을 다는 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그거 한 4, 5년 그렇죠. 우리나라는 병장 다는데 1년 6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빨리?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요?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적으니까 계속해서 이들을 3, 4년 이렇게 군대에 묶어봐요. 이렇게 되면 경제가 나락이 갑니다. 생산 가능 인력이 전부 다 지금 군대에 있는 거니까.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 절벽, 아마 인구 절벽은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에요? 맞아요. 일본도 굉장히 심각한데 한국이 너무 심각해요, 인구 절벽. 그래서 지금 이 인구 절벽 문제를 대한민국은 AI와 드론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전쟁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전쟁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 수행의 모든 것을 기계한테 맡긴다. 스카이넷하고 뭐가 다르죠, 이게? 이스라엘도 지금 AI를 전쟁 수행에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무서운 게 뭐냐면 AI가 내린 판단을 사람이 검색하는데 시간을 20초밖에 안 줘요. 20초? 네. 어떻게 판단을 네. 해요? 그러니까 뭐야? 기계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알아서 해라. 이스라엘도 병력이 모자르거든요. 그렇죠. 인구 자체가 그렇게. 그래서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바로 이 병력 부족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압도적 꼴찌예요. 여기 D, 유일한 D. 근데 대한민국 우리까지 해서 피부 닿는 무서운 존재잖아. 저는 C로 올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C까지. 근데 C까지 있더라도 우리랑 또 차이가 조금 벌어졌고 무서워해야 돼요? 실전 경험을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전 경험이 뭐냐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러시아한테 팔았죠. 처음에 북한제 미사일을 쏴보니까 50%가 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기술자들이 북한에 가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뜯어보니까 전기 배선이고 엉망이에요. 이거를 다시 다 잡아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란다, 얘들아.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때부터 10발을 쏘면 2발이 명중하기 시작합니다. 목표물에. 중요한 건 8발은 왜 명중을 못했고 2발은 왜 명중했는지 실전 데이터를 북한이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미사일 시스템을 재정비하죠. 두 번째, 실전 병력이 들어갔잖아요. 처음에는 가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러시아군이 드론 활용법, 드론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경험을 쌓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드론이 요즘 굉장히 무섭잖아요. 드론 하나로 뭐 전차도 날리고 딱 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드론이라는 건 가난한 자의 첨단 무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수백만 달러짜리 전차라도 드론 하나로 박살나는 시대가 와버렸거든요. 그럼 이걸 보고서 누가 더 영감을 받았냐? 우리가, 대한민국군이 더 영감을 받았을까? 아니면 우리보다 못 살고 장비가 부족한 북한이 더 영감을 받았을까? 전 북한이 훨씬 더 큰 영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북한은 몇 년 전부터 드론 부대를 창설해서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그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드론의 활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합동 화력 시험에 드론을 가지고 하는 훈련이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군이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랬죠? 고급 지휘관들의 기술적 이해도라고 했잖아요. 전 이게 가장 우리 한국군에서 취약한 점이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의해야 된다. 무서운 존재 맞다. 예전에 베트남전에서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전을 겪었을 때 북한이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쟤네들 전부 다 실전을 겪고 왔네. 그래서 무서워했거든요. 이젠 반대가 돼버렸죠. 우리가 오히려 최근 실전 없고. 그럼 마지막 질문. 만약 진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이 중에서. 이 중에는 없고요. 사실 저 같으면 이제 파푸아 뉴기니나 그런 작은 나라. 근데 비교적 이 중에서 기술이 좋아서 안전할 수도 있고. 근데 영국도 섬나라니까 좋지 않을까요? 전 그나마 비동맹국의 전통이 있는 인도가 아닐까. 어느 쪽 편도 아니잖아요. 인도는. 그게 오히려 안전한 거예요. 인도만 여기서 딱 빼놓고 보면 완전히 자유진영하고 사회주의 진영하고 나눠 놓을 수 있을 정도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오히려 그 중간에 조금 애매하게 있는 거가 인도는 파키스탄만 아니면 되게 평화로운 나라예요. 그리고 파키스탄도 핵이 있으니까 서로 싸워봤자 카슈미르 그쪽에서만 투닥투닥 하는 거지 전면적 공격을 서로 안 해요. 절대 죽었다 깨나도 안 해요. 그러면 오히려 인도가 제일 안전하고 뭐 미국도 타겟만이 될 거니까. 근데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오레곤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좀 숨어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시베리아 가서 숨어 있으면 되는 거고 중국도 뭐 고비사막 가서 숨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영국이나 우리 같은 나라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작은 나라 안 되네요. 어떻게 해요? 우리 미국으로 갈게요. 좋아요? 오늘 이렇게 전 세계 군사력 티어리스트 만들어 봤는데 재미로 했다가 이제 들으니까 설득력이 있고 결국에는 SU이란 거 미국, 그 다음에 A는 영국, 프랑스, 일본, 대한민국, B는 중국만 있고 C는 러시아, 독일, 인도, 북한. 아마 이게 나가면 댓글창이 폭발할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어떤 거가 제일 논란이 있어요?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순위가 의미가 없어요. 미국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국하고 프랑스 붙으면 나는 싸움이랑 중국이랑 러시아 붙으면 나는 싸움이 달라요. 그렇죠. 전혀 그래서 그 다르죠. 모든 국가들이 갖고 있는 특징, 무기 그거 맞춰서 잘 싸울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 상대했을 때 너무 잘 싸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갑자기 미국이랑 싸우게 될 또 지는 것처럼 순위 단순히 매기는 건 어려워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한편 같죠? 역사를 봤을 때 둘이 절대 한편이 될 수 없어요. 러시아가 중국의 도움을 받고 중국한테 뭐 무기도 수출한다고 하지만 러시아는 절대 중요한 전략 무기나 엔진 기술 같은 거 죽었다 깨나도 중국한테 안 줍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한번 뜯어와서 데드카피를 해가지고 팔아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 아이고. 그냥 약간 서로 단기적으로 더 큰 무서운 놈이 있으니까 친구하고 있는 깡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젠가 배신할 수도 있고 손절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미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옛날 같은 경찰 역할을 하기보다는 어떤 균형 감각을 갖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라는 좋은 친구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투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티어리스트 만들어보고 설명 들으니까 진짜 숫자 싸움은 아니고 그 안에서 디테일한 거가 중요하고. 다들 어떠셨어요? 여러 가지 시선으로 등급을 나눠본다는 것 자체가 새로웠는데 전문가님 말씀 들으니까 또 이해가 쉽게 되면서 일본에 대해서 제가 낮게 평가를 했었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베스트죠. 거듭 말씀드리면 전쟁은 게임 속에서만. 네, 제발요. 세상이 요즘 많이 시끄럽다 보니까 이렇게 막 정보가 덕분에 뭔가 자세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뭔가 알아야 되는 주제이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뭔가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돈 내고 가요. 조셉 어땠어요? 역시 영국 깡패, 제국주의자. 그거 이 미국이 할 말은 아닌데 사실. 저도 뭐 원래 이런 거 공부하고 많이 배우는데 오늘 좀 재밌었던 부분은 어떤 요소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국가는 강한 국가 될 수 있고 약한 국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이 중요하냐면 질서. 미국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포인트도 중요하고 근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 한국도 약간 중간에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은 생각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한국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간 역할. 한국은 진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마인적으로.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왔거든요. 중요한 건 이 다음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로에 지금 한국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이제 죽겠습니다 선수. 근데 이렇게 외국인 시선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질문 뭐 그런 거 했지만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제가 외국인들하고 얘기한 게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워서 저로서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니까 너무 좋고 다음에 또 흥미진진 주제를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